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솔라나도 비트코인이 한때 5,40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무너졌고 이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솔라나도 7%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미리 적용해놨던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 가장 첫 번째 지지라인 후보가 돼줄 거라고 말씀드렸던 382 라인은 무너지지 않으면서 오늘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이스케일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GBTC에서의 매도세 때문이죠. 어제는 FTX가 보유하고 있던 GBTC의 물량도 매도되면서 조금 더 크게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FTX가 보유하고 있던 GBTC 물량도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점 첫 번째 이유로 이해할 수 있겠고, 꼭 FTX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지분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이 처음에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조금 나눠지면서 안정세를 찾아야겠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는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유독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도 명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들의 그 수수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와이즈가 0.2, 아크21쉐어스도 0.21, 아이쉐어스, 블랙록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ETF도 0.25%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쭉 내려가 보시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는 1.5%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발키리와 비교해봐도 거의 2배 차이고, 다른 곳들과는 거의 5배에서 6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나야지 조정이 끝나고 나서 횡보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 GBTC 상품 같은 경우에는 ETF가 승인되기 전부터 있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ETF 승인 전까지는 팔 수가 없었어요. 매도할 수가 없었고 매수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기대감에.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높다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GBTC를 매도하고 나서 다른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3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라인 만드는 이 작업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라나는 올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반감기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로도 충분히 이 조정을 잘 이겨내고 나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솔라나의 개별적인 이슈들, 기대가 되고 있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와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개별 코인들에 대해서도 그 이슈와 정보들 공유해드리면서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잡아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솔라나의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볼 건데, 자, 솔라나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래소가 있죠. 바로 이 FTX와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깊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솔라나가 FTX 그리고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 그만큼 FTX에서 대량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하는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겨내고 복구해 줄 때
솔라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가장 길었었죠. 최근 들어서야 작년 10월쯤부터 이 상승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FTX와 관련이 있습니다. FTX에서 고객 자산 반환이 올해 2분기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명령했던 FTX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물량 매각 명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분할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나왔던 건데, 자, 이제는 FTX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직접 이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새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행한다면 FTX는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이미 FTX 재개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FTX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 FTX에서 발행한 토큰인 FTT 코인, 그리고 가장 연관이 깊은 솔라나는 최근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게리 갠슬러라는 SEC의 위원장,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많이 비춰왔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산 사태를 일으켰던 FTX와 관련해서 긍정적인을 발언한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는 미국 월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거물급 기업이죠. 그래서 이 블랙록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냈던 거고, 실제로 승인이 되기 전에 승인이 됐다라는 오보가 전해졌을 때도 비트코인이 10분 만에 10%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FTX 거래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했을 때 이 블랙록도 물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나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금 FTX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블랙록의 CEO라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유명한 민주당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현재 미국 행정부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블랙록과도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이 엮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이 게리 갠슬러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례적으로 FTX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FTX의 부활을 이끌면 당연히 솔라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블랙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음 현물 ETF 타자는 누가 될 거냐,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자, could BlackRock apply for a spot ETF for Solana in 2024? 자, 블랙록이 2024년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록과 솔라나, SEC 이런 커넥션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해서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솔라나 ETF를 올해 신청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바로 이 솔라나가 현재 시가총액까지도 바로 밑에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로 ETF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가 포함되어 있는 ETP 상품은 이미 그레이스케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이 신탁 상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정황상 블랙록이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치고 올라온 부분도, 그리고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의 신탁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이더리움 다음 타자로 3번 타자로 솔라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가 조정을 받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이런 횡보하는 구간마다 분할로 안정적으로 매집해서 가지고 간다라면은 올해 안에 솔라나는 충분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큰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과 비중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카톡방에서는 솔라나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아니면 이렇게 상승 이슈가 있는 코인들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크게 수익 보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톡방에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당장 제가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을 전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이런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함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